첫 번째 가보죠. 믿는 도끼의 발등을 콱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치킨집에 남녀 입장합니다. 일단 구석에 착석을 하고요. 예, 이제 만나게 치킨을 냠냠 먹겠죠. 자,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오자 자리를 정리하고 저렇게 일어나는데 사장님 계좌 이체할게요. 카운터에 서서 저렇게 번호를 적습니다. 자, 잠시 후에 아이고 은행 점검 시간이라네. 아이, 자, 인심 좋은 사장님 아유 그럼 나중에 보내주세요 하고 그냥 보내줬던 것이 지금까지 저렇게 보내줬는데 지금까지 함흥차사입니다. 자, 은행 점검 시간 이거 정말 고전적인 수법인데 세상에 이 정도면 정말 치킨집 사장님의 뒤통수를 닭다리로 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저게 지난 15일 늦은 밤이고요. 서울 도봉구의 한 치킨집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입니다. 밤 10시 50분쯤에 남녀가 들어와서 치킨에 맥주까지 3만 원어치를 먹었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계산대로 오더니 계좌이체로 계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이렇게 저렇게 만지더니 은행 점검 시간이라서 계좌이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실제로 보니까요. 실제로 이 자정 넘어 12시 반까지 은행 점검 시간이라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검 시간 풀리면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이 남성은 저희를 뭘 믿고 보내주시냐라고 얘기해서 사장님, 두 분 믿고 보내드리는 거죠? 그럼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훈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에도 오후에도 지금까지도 입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외부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여성 손님은 택시를 탔는데 남성 손님은 인근 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간 걸로 봐서 주민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은 지금까지 입금이 안 된 상황이라면서 조만간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깜빡하신 거면요. 지금 방송 보시고 바로 입금해 주십시오. 자, 다음 이어가죠. 걸리느니 없앤다입니다. 자, 제주도에서 벌어진 황당한 절도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과일이 주렁주렁한 과수원 한가운데 경찰들이 저렇게 우르르르르 땅을 파려고 합니다. 이제 막 땅을 파기 시작할 텐데요. 설마 시신 안매장인가요? 자, 그런데 저게 뭐죠? 이거 자, 으라차차차차차차차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듯한 이것은 과속 단속 카메라였습니다. 아니, 저 단속 카메라 명품인가요? 저거 묻어놔서 뭐에 쓰려고? 글쎄요. 이게 일단 지난 10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제주도 서귀포 쪽의 한 도로에 경찰에서 이제 무인 단속 카메라를 저녁 때 도로가에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잠금 장치가 뜯겨 있고 카메라도 없고 배터리도 없었던 겁니까? 되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데 하지만 그 밤에 설치를 했던 거고 게다가 저거요? 예, 저기 또 4차선 도로니까 차량 통행도 많아서 또 CCTV도 주변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카메라를 훔친 거는 반드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변에 사실 오가는 차 수백 대를 다 조사를 해서 택시 한 대가 너무 오래 그 구간에서 머물렀다라는 걸 특정을 해냈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 추적을 하다 보니까 2군데 정도가 약 후보지가 됐고요.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봤더니 어떤 과수원에서 촬영한 사진이 나왔던 겁니다. 자, 차량 수백 대를 확인했고 저렇게 이제 땅에서 묻혀 있는 걸 건져냈습니다. 범인이 좀 많이 좁혀졌겠어요. 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처음에 저 신고 받았고 조사할 때에 한 제주도 흰색 차량 한 110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 용의자를 소환했는데 적극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가시켰다가 포렌식을 하고 추가 수사를 해가지고 확보한 건데 저 증거를 인멸했다고 봐가지고 저 택시 기사분을 20일 날 임의동행을 했습니다. 50대 남성입니다. 임의동행 해가지고 그 여동생이 소유하고 있던 과수원을 임의동행해서 수색을 했는데 수색을 하다 보니까 과수원 땅에 뭔가 이렇게 묻힌 흔적이 있어요. 파봤더니 상자, 즉 박스가 나오는데 박스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무인 카메라가 들어 있었는데 무려 얼마치였냐면 그 당시에 이게 한 2,950만 원, 즉 단속 카메라와 보조 배터리 삼각등 해가지고 2,950만 원 상당을 묻어놓은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여기 묻었냐 그랬더니 나는 여동생 과수원에 가속 카메라가 묻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런 사실 없다고 적극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조사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택시 기사분이 그 도로가 80km 제한이기 때문에 20km 넘어가면 찍히거든요. 예. 아마 그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서 100km를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혔겠죠. 그러니까 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남성에 대해서 특수혈도, 자멸서를 파기했으니까 특수혈도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냥 그 과태료 내고 말지. 아, 예. 자, 다음 넘어가죠. 안타깝습니다. 카페 나서다가 쾅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카페 안에 한 손님이 앉아있는 지인과 잠깐 얘기를 하는 듯 하더니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꽝! 유리문에 얼굴을 꽝! 예, 아유 아프셨겠어요. 이마 쓱 만지고 이제 문을 제대로 열고 나갑니다. 자, 보통 저럴 때는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게 우선이죠. 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이 순간 근데 공사가 아주 커졌습니다. 네, 커졌습니다. 저게 지난 8월 28일이고요. 인천 계양의 한 카페인데 손님이 저렇게 나가다가 유리문에 실수로 얼굴 부분을 부딪힙니다. 이 손님은 10번 정도 이 카페에 왔던 손님이고 아마도 옆에 있던 지인이랑 잠깐 얘기를 하다가 유리로 돼 있는 자동문을 못 보고 부딪힌 걸로 보이는데 저 당시에는 저렇게 이마만 문지르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후에 카페로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이마에 멍이 들었고 이빨도 아프다. 나 병원에 갈 건데 혹시 금가 쓸 수도 있고 임플란트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카페 보험 들었냐면서 보험 안 들었으면 지금이라도 보험 들어서 보험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문에 자동문이라고 표시도 돼 있고 또 앞을 안 보고 나간 손님 과실이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경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아이고야. 일단 그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랬더니 아예 고소장을 접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고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이 정도면 혐의 입증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요. 저 손님 자주 오던 사람이라서 배달도 공짜로 해주곤 했는데 너무 속상하고 황당하다라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양 변호사님. 글쎄 이게 뭐 우리나라 경찰분들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리고 이게 설령 뭐 가게 설치에 어떤 시설물이 잘못돼 있어서 다쳤다고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 들고 갈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영상을 보고 이게 무슨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이런 게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이 가게 측의 책임이 있으려면 저게 정말 뜻밖의 장소에 문이 있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좀 문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할 정도 되는데 교수님 일단 10번 정도 오셨다고 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식의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은요. 대한민국 가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몇 번 지나다닌 것 같아요. 저걸 카페 측에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해가 좀 가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보니까 영업하시려고 그런 건지 왜 느닷없이 보험을 들어서 처리해달라. 저거는요. 보험 들었다 할지라도 보험회사에서도 거절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외길에 차 버리고 홀연히입니다. 자, 공사 중인 도로 위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만나보시죠. 자, 교행이 불가능한 좁다란 길로 불박차 진입합니다. 자, 천천히 들어가는데 맞은편에 차량이 또 들어오네요. 자, 불박차죠. 제 뒤에 차 야야야야야야. 자, 불박차주가 갑니다. 뒤를 확인해봐요. 차가 없어요. 선생님 제 차 뒤에 차들 많은데 선생님 빼주세요. 저 차 길게 줄줄이 사탕으로 있는 거 보세요. 자, 그런데 차주가 내립니다.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같이 내려요. 차를 빼주셔야 되는데 어디 가셔? 설마 그냥 가버렸어. 뭐야? 세상에. 뭐야? 자, 길 막힌 운전자들 죄다 나와가지고 저 사람 뭐야 저거 웅성웅성합니다. 차 뒤에 차가 늘어서 있는 걸 뻔히 봤을 텐데 소장님 그냥 갔어요. 네. 와, 정말 비매너 운전자 많이 보지만 이번이 정말 최고네요. 저렇게 서로 맞닥뜨리면 사실 서로 뒤로 빼고 싶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라는 걸 보면서 운전자들끼리는 서로 이제 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쓰잖아요. 근데 불박차 뒤에는 차량이 너무 많았고 저 지금 내리는 차량 뒤에는 차량이 없었고 좀 길이도 다소 더 짧은 걸로 예측은 되거든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럼 저 차가 뒤로 빼주는 게 그냥 원만할 것 같은데 만약에 빼주지 않아도 그냥 현장에서 처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싸우게 되더라도 그냥 놓고 나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무 화나가지고 지금 불박차 블랙박스가 있는 그 차량 주인이 일반교통 방해죄로 지금 저 차량 주인을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불박차 뒤에 있는 차들이 다 나와서 너무 황당해하다가 어쩔 수 없잖아요. 한 차씩 다 뒤로 후진해서 빼서 아이고. 해결을 받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비 피하는 척 싹쓸이입니다.
역시 사방 가족께서 직접 보내주신 영상,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좀 주의 깊게 봐주시죠. 만나보시죠. 자, 문 닫은 가게 앞에 선 남성, 비를 피하려는 걸까요? 자전거를 일단 세우고 주변을 잘 스캐닝을 합니다. 자, 차도 지나가고 손수레도 지나가고 또 마지막으로 사람도 지나갈 거예요. 자, 다 지나가니까 본격적으로 택배 상자를 개봉합니다. 예, 열어보죠. 어우, 맛있는 빵, 내가 좋아하는 빵. 자, 하나씩 저렇게 꺼내가지고 자전거에 착착 탑재를 합니다. 예, 짐칸이 다 차니까 바구니에까지, 예, 정말 살뜰하게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택배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지키는 국룰 아닙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 영상은 지난 9월 27일에 한 호프집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저 시간이 오전 10시 40분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각이었던 거예요. 보신 것처럼 마치 비라도 피할 것처럼 잠시 멈췄다가 능숙한 손길로 커터칼로 이 박스를 해부하고 식빵을 꺼내간 건데, 저게 아까 호프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음식에 쓸 식자재였던 겁니다. 그날 아하. 영업에 써야 될 식자재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그날 장사하기도 어려웠던 것이고요. 한 달가량 지나서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잡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상습성이 있어 보여요. 진짜요? 네, 좀 뭔가 알고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이런 호소를 하세요. 이 택배 물건을 도둑맞은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오죽하면 택배 기사분한테 안쪽으로 좀 넣어달라고 부탁하긴 하는데, 기사님도 워낙 바쁘시니까 그것까지 못 보시고 그냥 밖에 놓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아마 식자재가 저기 있다는 걸 누군가 알거나 지금 자전거 도둑이 알거나 해서 몇 번 왔다 간 게 아닌가? 너무 능숙하지 않아요? 하는 게? 커터칼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용납 불가 엄마의 스타입니다. 진짜 오늘 이 사연은 정말 뜨거울 것 같은데요. 우리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팍팍 전해주셨습니다. 네, 학교 폭력 논란이 있었던 한 트로트 가수의 열성 팬인 엄마 때문에 고민이다라는 딸의 사연입니다. 이 어머니는요, 이전에 학교 폭력 논란이 있었던 한 트로트 가수의 열성 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딸은 사실 이 학교 폭력 과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것도 이해 안 간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를 두고 어머니랑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면 이 어머니는 우리 땡땡이는 학폭 아니야 라고 덮어놓고 소위 말하는 실드를 치시거나, 오히려 남 잘 되는 꼴 못 보겠냐 라면서 딸한테 모진 말을 하셨다곤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야, 너네 오빠도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자랐어 라면서 학교 폭력을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셨다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 모녀가 3개월이나 연락을 끊고 아예 안 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딸이 먼저 사과하고 겨우 다시 사이가 좋아졌는데, 그랬더니 만날 때마다 그 트로트 가수 영상 보여주시면서 정말 내 삶의 이유다, 힘들 때마다 땡땡이가 날 살려줬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머니와의 사이를 생각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꾹 참아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어머니가 이 가수 팬카페 정모를 한다면서 여기 좀 데려가 달라고 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 글쓴이 입장에서는 말은 아끼겠다만 이렇게까지 어머니의 팬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지까지는 않은데,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삶의 낙이라고까지 하시니까 이거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모셔다 드리는 게 맞냐라면서 이렇게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왠지 몰려오실 것 같은데. 자, 먼저 딸. 엄마, 박상희 여사,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트로트 가수 좋아하는 거 같고 뭐라 그런 거 아니잖아. 왜 그런 구설에 올랐던 사람을 좋아하냐고. 아니, 임영웅도 있고 이찬원도 있고 얼마나 많아. 왜 꼭 그 사람이야. 엄마, 내가 학폭당했어도 야, 옛날엔 다 맞고 자랐어라는 말 할 수 있어? 제발 그러지 마. 정모에 엄마 못 데려가. 가려고도 혼자 택시 타고 가.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좋습니다. 자,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은 엄마예요. 정신을 차려? 자연이 나쁜 지집이야. 그게 애미한테 할 소리냐? 엄마가 치매라도 걸렸다는 거냐? 이거사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엔 니년보다 우리 영웅이가 더 효자야. 내가 그 노래 듣는 재미로 하루하루 사는데, 그리고 그 학폭이라는 거 옛날 일이고 사실인지도 모르고 자숙도 했는데 뭐가 또 문제라고. 어이구, 내가 이런 걸 딸년이라고. 어이구, X. 오늘 좋습니다. 일단 팀장님부터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그 학교 폭력과 연관된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는 거 어머니 마음이에요.
암이라 하지만은 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딸은 그 학교 폭력에 관련된 트롯 가수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딸은 그 안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정말 그 트롯 가수가 좋게 되면 혼자 가세요. 딸은 가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안 모시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래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객관적이기가 어렵죠. 근데 객관적이가 어렵다라는 걸 이해하는 정도와 그 잘못된 것을 정모나 이런 게 생기면 아무래도 그 잘못을 덮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라면 안 좋은 길로 나쁜 길로 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어머님께 사연자분이 사건 반장을 자주 보여드리시면 그럼 학교 폭력에 대한 이해가 좀 올라갔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아이고 니네 오빠도 맞고 니네 오빠도 때리기도 한 적 있어요.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으니까 사건 반장이 우리 양원보행에게 맡겨보십시오 한번. 예. 자, 이 기자 생각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사실 지금은 너무 삶의 낙인 것 같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시겠지만 사실 저도 아주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지금은 논란이 터진 모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삶의 낙인 것 같았는데요. 안 가도 별 지장 없습니다. 그 탈덕하셔도 삶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다른 훨씬 더 정말 인성도 어떤 실력도 훌륭한 가수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또 다른 낙을 찾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 저는 동그라미 선택을 좀 예. 해봤습니다. 빅뱅이죠. 자, 소장님.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 X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어머니 편을 든다고 해서 학교 폭력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 학교 폭력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문제를 학교 폭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딸과 어머니의 관계 안에서만 받아들였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행복의 측면에서 봤는데 어머니께서도 사실 마음이 쉴 곳이 필요하시고 어머니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폭력은 물론 좋지 않지만 어머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너무너무 좋다면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고 어머니의 권리고 어머니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물론 모셔다 드리는 게 불편하고 좀 짜증스러울 수는 있는데 어머니가 평생 지금 이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좀 데려다 주시는 게 어머니 행복을 위해서라면 10번도 모셔다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 가수분이 최근에 또 이제 활동 재개를 선언하면서 또 많은 이런 들으신 것처럼 각 가정마다 이런 양상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